자, 이제 5번을 봅니다. 5번에 보면 밑으로 선택지 찾아나갑니다. 자, 일단 이 밑에 보면 리듬은 결코 분명히 선생님이 주어를 잘 말했다. 화제는 주어다. 리듬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이 말은 반드시 우리에게, 즉 우리 모두에게 생명에 대해서 우리 모두를 가져다 준다. 이 말은 생명을 불어넣는다. 이게 핵심어가 되겠지. 두 번째, 기술적인 발전. 녹음하는 장치. 녹음 장치에 대한 얘기. 전치사가 있으면 여기가 화제. 자, 음악은 진정 살아있다. 콘서트 홀에서. 그럼 이건 음악에 대한 이야기. 얘가 화제. 축음기는 음악을 우리 삶의 일생활의 한 부분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축음기에 해당하는 이야기. everyday야 일상적인 대상. 음악 악기로서 일상적인 대상. 그러면 음악 악기에 대한 이야기. 됐나? 그럼 공통분모에서 일단 화제는 전부 다 음악하고 관련된 이야기다라는 걸 알겠지, 그지? 마지막에 보면 1913년, 자, 이거는 초록색이야. 왜냐? 바로 예를 들기 때문에. 기록된, 녹음된 음악이 구입이 되었다. 그만큼 쉽게 살 수 있다. 한 잔의 맥주 한 잔을 살 수 있을 만큼. 그리고는 아무런 비꼬는 말 없이도 이 첫 번째 발행된 그라함 벨의 음악은 뭘 요구했느냐? 바로 수염을 깎으면서, 쉐이빙이야. 면도하면서 녹음된 음악을 들을 것을 요구했다. 그 말은 녹음된 음악을 그만큼 많이 듣는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 녹음된 음악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게 어디로 올라가느냐? 위로 올라가면, 자, 봐라.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 바로 축음기가 arrival, 도래하고 난 이후로. 됐나? 도착하고 난 이후로. 이 말은 축음기가 만들어졌을 때 엄청난 변화가 발생했다는 얘기야. 녹음된 음악은 사유화 시켰고 또 탈맥락화 시켜서 자주 사회적인 이벤트로 여겼던 것들을 또 교회 음악이나 선원들이 부르는 노래, 이 노래가 이제는 들을 수 있다는 거야. 아침에 옷을 입으면서. 반면에 베토벤이라는 이 음악도 이제는 뭐로 변형이 됐냐? 벽지를 월페이퍼라 하거든. 벽지는 쉽게 말하면 배경음악이 된 거야. 이제는 베토벤이 배경음악이 된 거지. 배경음악, 즉 베토벤을 틀어놓고 자기가 개인적인 활동을 한다는 거야. 자, 이러한 간단한 수준의 음악을 들었었지만 이제는 공연하는 사람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거야. 음악은 들을 수 있는데 공연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옛날에는 음악 들으려면 어디로 갔지? 극장에 가서 공연하는 걸 들었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축음기가 생기니까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지. 자, 모든 종류의 소리는 따라서 통합이 됩니다. 인테그레이트, 합쳐지는 거야. 일상적인 우리 삶에서, 그것도 청각적인 배경의 한 종류로. 하지만 너무나 자주 분위기를 강화시키기도 하고 또 어떤 무대를 장식하기도 합니다. 데코레이트. 이것이 집중되어 있는 관심의 어떤 대상으로서 보다는 오히려 장식으로서 강화시키는 게 음악이 된 거야. 그러니 녹음된 음악, 이 녹음된 음악이 이제는 굉장히 쉽게 맥주 한 잔을 살 수 있을 만큼 음악도 이제 사게 되었다. 이 말은 결국 축음기로 인해서 음악이 우리 생활의 한 일부분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답은 밑으로 내려가. 자, 답은 몇 번이 정답이겠어? 이 축음기라는 것이 음악을 우리 일상생활에다 가져다 주었다라는 4번이 정답이 되는 게 맞고, 그 다음 6번으로 가자. 자, 6번도 봐라. 여기도 보면 화제를 찾아. 모든 사람이 영웅이다. 자신의 삶에 있어서 conflict, 이 싸움,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를 실제로 만드는 것이다. 모든 이야기는 가지고 있다. 한 가지 측면 이상
그지? 한 가지 측면 이상을 갖고 있다. 영감이야. 위대한 이야기에 대한 영감은 모든 곳에 있다. 이야기는 우리를 인간으로 만든다. 공통 화제가 뭐지? 스토리에 대한 얘기지. 그지? 그럼 분명히 이거는 읽으면서, 아, 이거 무조건 스토리에 대한 얘기구나. 그리고 마지막에도 보면 이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로, 자, 나레이티브라는 것은 이야기를 만듭니다. 죄를 지었는지 무죄인지, 맞지? 누가 실제 주인공이냐에 대해서 죄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얘기를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분명히 이거는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니까 맨 처음에 올라갔을 때 인간은 이야기를 만드는 창조주, 쉽게 말하면 이 이야기에 대한 어떤 창조주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인간이야. 그래서 이 이야기는 거의 모든 우리 삶의 부분을 터치한다. 이 말은 이야기가 모든 우리 삶의 부분을 전한다 라고 볼 수 있겠지. 그렇다면 여기서 이 사람이 주제는 여기서 정해진 거야. 왜? 인간은 이야기를 만드는 존재고 이야기는 우리 인간의 모든 부분들을 다 전달하고 있다는 말이겠지.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예가 나와. 자, 고고학자가 뼈나 돌멩이 속에서 단서를 파냅니다. 근데 그거를 합쳐서 이야기로 만들어. 무엇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사실 모르잖아, 솔직히. 안 그러나?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실제로 과거로 가지 않고는 돌멩이하고 뼈 딱 찾아놓고, 이야, 이거는 옛날에 사람이 이런 모양이었고, 이런 걸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어낼 수 있지. 맞지? 두 번째, 역사학자야. 역사학자도 이야기를 지어내는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 주장합니다. 많은 어카운트, 여기서는 설명입니다. 교과서죠. 학교 교과서에 있는 설명이 표준적인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콜럼버스의 미국 발견에 대한 이야기, 이런 많은 설명들이, 이게 동사제, 꽉 찼어. 왜곡된 distortion, 그 다음 생략을 omission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왜곡과 생략으로 이것들이 꽉 차 있어. 그래서 가까워. 오히려 어디에? 신화에 가깝다. 뭐보다? 역사보다는. 맞나? 그럼 요거는 역사학자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 세 번째는 기업의 executive 이사들, 경영가들은 점차적으로 뭐라고 듣느냐? 그들은 반드시 창의적인 이야기꾼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강요하는 거죠. 이야기를, 그들의 제품이나 상표에 대한 이야기, 이거를 컴펠링, 강요를 해야 돼. 이 상표나 제품은 감정적으로 고객을 옮길 수 있는 거지. 자, 이거는 기업가에 대한 세 번째 이야기. 네 번째는 정치 분석가야. 정치 분석가는 봅니다. 대통령 선거를, 자, 나돈니 A, 그 다음 버돌소 B, 자, 똑같은 구조가 돼야 되겠지? 정치 선거를 한 시합으로 봅니다. 영향력 있는 정치인과 그들의 생각, 이 생각하고의 어떤 시합 관계에 대해서 볼 뿐만 아니라 어떤 경쟁으로 보느냐, 상충되는 이야기, 즉 나라의 과거와 미래에 관한 서로 상충되는 이야기 사이에서의 시합으로 보기도 하는 거지. 그래서 A라는 후보자가 말하는 이야기와 B라는 후보자가 말한 얘기 들어보면 전혀 저기 안 맞아. 누구는 복지금으로 100만 원을 준다. 누구는 그 100만 원 어디서 나올 것이냐. 서로 반대되는 이야기를. 그걸 우리는 대통령 선거로서 볼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네 번째고 다섯 번째가 이겁니다. 법적인 학자들은 재판을 이야기 시합으로 또한 보는데 서로 반대되는
변호단들이 무엇을 만드냐, 죄가 있느냐, innocent, 죄가 없느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야. 뭐라고 주장하느냐 하면 실제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군지에 대해서, 즉 범인이 누군지에 대해서 누구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람 죄가 있다, 죄가 없다, 변호사는 변호사 말대로, 검사는 검사 말대로 지 이야기를 막 지내가 하잖아. 맞지? 그러니까 결국 재판도 사실은 뭐다? 이야기에 대한 어떤 시합장이다 이 말이야. 그럼 결국 봐봐, 인간은 이야기를 만드는 창조주고 이 이야기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고 다 나타내주고 있잖아. 그렇다면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 스토리, 이 스토리라 말로 진짜 우리를 뭐로 만들고 있다? 인간으로서 만들고 있다는 거야. 되니 이야기가 없으면 결국 우리는 인간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